한양 남촌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곡물 가게에서 옥분이는 아버지의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이리 와보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옥분이는 급히 약탕관을 내려놓고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약 드시고 주무셔야 해요. 옥분이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옥분이의 손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아, 아버지 말 잘 들어라. 사람들이 버리는 것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단다. 똥걸음만큼 좋은 걸음이 없고 천한 것이 귀한 것이 되는 법이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약부터 드세요. 옥분이는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농서를 잘 간직해라. 거기 아버지 평생의 지혜가 담겨 있단다.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옥분이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일가 친척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조카야, 가게 문서 어디 있느냐? 큰아버지가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큰아버지, 아버지 장례도 안 치렀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옥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례는 우리가 치를 테니 문서나 내놔라. 계집아이가 무슨 가게를 하겠다고. 큰아버지는 옥분이를 밀치고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조카야, 착하게 문서 내놓으면 주막일이라도 소개해 줄 테니 말 잘 들어라. 싫어요. 이건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옥분이는 문서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말을 안 듣네. 문서 안 내놓으면 기생집에 팔아버릴 거야. 작은아버지는 옥분이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옥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뿌리쳤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몰래 이웃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가게를 사주실 수 있으세요? 상인은 놀란 표정으로 옥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장례도 안 치렀는데 친척들이 빼앗으려 해요. 급하게 팔아야 해요. 옥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상인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자 200냥밖에 못 준다. 원래 값의 절반도 안 되지만 괜찮아요. 그걸로 주세요.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인은 은자 200냥이 든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옥분이는 아버지의 낡은 농서 한 권과 옷가지 몇 벌만 챙겨 가게를 나섰습니다. 새벽녘 옥분이는 한양 성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본 한양은 안개에 쌓여 희미했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닦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옥분이는 성 밖 주막 앞에 섰습니다. 낡은 주막이었지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옥분이는 주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40살쯤 돼 보이는 여자가 옥분이를 맞았습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옥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막 주인 김 씨는 옥분이의 행색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값은 얼마예요? 단량 주면 돼. 옥분이는 주머니를 꺼내 은자를 건넸습니다. 김 씨는 옥분이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혼자 다니는 거야? 위험한데. 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갈 곳이 없어서요.
옥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먹어라. 얼굴이 파리했구나. 감사합니다. 옥분이는 죽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는 옥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말하고 싶으면 해봐. 옥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과 친척들에게 쫓겨난 일을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가 평생 농사와 거름에 대해 연구하셨어요. 이 농서에 다 적혀 있어요. 옥분이는 품에서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김 씨는 책을 펼쳐보더니 감탄했습니다. 글씨가 참 정성스럽네. 내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구나. 저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요. 옥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녀 혼자 농사 짓기는 어려울 거야. 힘도 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김 씨는 옥분이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홀로 방에 앉아 아버지의 농서를 펼쳤습니다. 똥걸음이 가장 좋은 걸음이다. 사람들이 버리는 똥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다. 옥분이는 그 구절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옥분이는 농서를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 마당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옥분이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에 50대쯤 돼 보이는 양반이 땅 문서를 흔들며 고함을 쳤습니다. 100냥만 주시오. 100냥만 주면 이 땅을 팔겠소.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은 코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진사, 그 똥밭을 누가 사겠소? 정신 차리시오. 한 행상이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박진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빚을 갚지 못하면 죽을 판인데. 옥분이는 김 씨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 양반은 누구예요? 김 씨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진사라고 도박으로 가산을 다 날린 양반이야. 저 땅은 30년간 마을 사람들이 똥을 버린 똥밭이라 아무도 안 사. 옥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똥밭이요? 그래, 냄새가 진동하고 파리떼가 들끓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 옥분이는 박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그 땅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옥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이요? 사겠다는 거요? 일단 보고 싶어요. 옥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진사는 벌떡 일어나 옥분이를 이끌었습니다. 이리 오시오. 바로 여기요. 주막에서 100보쯤 떨어진 곳에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가까이 다가가자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옥분이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땅에는 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파리떼가 윙윙거렸습니다. 이게 30년간 쌓인 거요. 땅은 널소. 한마지기는 돼요. 박진사가 애걸하듯 말했습니다. 옥분이는 땅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냄새는 지독했지만 땅의 크기는 상당했습니다. 한양 성과도 가까워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30년간 쌓인 똥걸음의 가치가 옥분이의 눈에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것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단다.
옥분이는 박진사를 돌아봤습니다. 얼마를 원하세요? 박진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100냥만 주시오. 원래는 1000냥은 받아야 하는 땅인데. 옥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냄새도 지독하고 똥도 치워야 하니 100냥은 비싸요. 박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얼마를 주겠소? 은자 200냥 드릴게요. 제 전 재산이에요. 옥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200냥이면 빚을 갚을 수 있소. 김씨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옥분아, 제정신이냐? 저 똥밭을 사겠다고? 옥분이는 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믿어주세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저건 똥밭이야. 냄새도 지독하고. 김씨는 옥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옥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똥걸음만큼 좋은 걸음이 없어요. 아버지 농서에 적혀 있어요. 김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겠구나. 박진사는 주막으로 옥분이를 이끌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서에 도장을 찍읍시다. 옥분이는 주머니에서 은자 200냥을 꺼냈습니다. 박진사는 은자를 받아들고 땅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옥분이는 문서를 꼼꼼히 읽어본 뒤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막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저 처녀가 미쳤나? 똥밭을 200냥 주고 샀다니 1년 안에 거지 될 거야.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옥분이를 비웃었습니다. 박진사는 은자를 품에 넣고 씩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계집이로군. 고맙소. 박진사는 황급히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옥분이는 땅 문서를 꼭 쥐고 똥밭을 바라봤습니다. 김씨가 옥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예, 아버지를 믿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믿어요. 옥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해가 지고 주막으로 돌아온 옥분이는 방에 앉아 농서를 펼쳤습니다. 똥을 치우고 땅을 고르게 펴면 최고의 밭이 된다. 옥분이는 농서의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옥분이는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똥을 치우고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려야 했습니다. 옥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딸이 꼭 성공해서 아버지 은혜를 갚을게요. 옥분이는 농서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땅 문서를 받은 다음 날 옥분이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옥분이는 낡은 치마를 입고 똥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삽과 광주리를 들었습니다. 옥분이는 똥밭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지만 옥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딸 잘 지켜봐 주세요. 옥분이는 삽을 들고 똥을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똥을 광주리에 담아 밭 한쪽으로 옮겼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옥분이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처녀 정말 미쳤구나. 똥을 손으로 치우다니. 처녀가 저런 천한 일을 하면 시집도 못 가. 사람들은 코를 막고 옥분이를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으며 지나갔습니다. 꼴 좋다. 1년 안에 거지 될 거야. 옥분이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분이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까맣게 탔고 옷은 똥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땅은 조금씩 깨끗해졌습니다. 똥을 치운 자리에는 검은 흙이 드러났습니다. 옥분이는 흙을 만져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흙이 참 기름져요. 옥분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똥밭으로 찾아왔습니다. 조카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큰아버지가 코를 막으며 물었습니다. 옥분이는 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요. 하하, 똥밭에서 농사를 지어? 정말 미쳤구나. 작은아버지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옥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카야, 착하게 땅 문서를 넘겨라. 그러면 주막일이라도 소개해 줄게. 옥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이 땅은 제 거예요.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말을 안 듣네. 작은아버지는 옥분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문서 내놔. 어차피 넌 이 땅으로 아무것도 못해. 옥분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놔주세요. 제 땅이라고요. 옥분이는 작은아버지의 손을 밀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옆 밭에서 일하던 최 씨가 달려왔습니다. 최 씨는 작은아버지의 팔을 붙잡아 떼어냈습니다. 처녀한테 무슨 짓이야? 작은아버지는 최 씨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처녀 혼자 일하는데 저렇게 괴롭히면 되나? 당장 안 가면 관가에 고발하겠어. 최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를 말렸습니다. 그만 가자. 어차피 저 땅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채, 다음에 또 오마. 작은아버지는 침을 뱉고 떠났습니다. 옥분이는 최 씨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최 씨는 옥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예, 감사합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 씨는 옥분이의 밭을 둘러봤습니다. 혼자 이 많은 걸 치웠어? 예, 한 달 걸렸어요. 최 씨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구나. 처녀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다니. 옥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해야죠. 해가 지고 옥분이는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옥분이는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문이 열리며 김 씨가 들어왔습니다. 옥분아, 밥 먹었니? 아니요, 괜찮아요. 옥분이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힘들면 쉬었다 해도 돼. 감사해요, 아주머니. 옥분이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김 씨는 옥분이의 손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다 부르텄네. 약이라도 발라야겠다. 김 씨는 옥분이의 손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옥분이는 죽을 다 먹고 농서를 펼쳤습니다. 땅을 고른 뒤 씨앗을 심어라. 무와 배추가 가장 잘 자란다. 옥분이는 농서를 읽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부터는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가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주막으로 돌아와도 돼.
괜찮아요, 아주머니. 저 할 수 있어요. 옥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옥분이는 농서를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2달째 되는 날, 옥분이는 똥밭의 똥을 모두 치웠습니다. 검은 흙이 드러난 밭은 기름져 보였습니다. 옥분이는 아버지의 농서를 펼쳐 읽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똥거름을 땅에 고르게 펴고 씨앗을 심어라. 옥분이는 치워둔 똥거름을 다시 밭에 펴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똥거름을 퍼서 밭 전체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옥분이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며칠 후 밭은 똥거름으로 덮였고 옥분이는 흙과 거름을 섞었습니다. 옥분이의 손은 물집투성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제 씨앗을 심을 차례예요. 옥분이는 주막으로 돌아가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씨앗은 어디서 사요? 김 씨가 답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씨앗 파는 상인이 있어. 내일 장날이니 가보렴. 다음 날 옥분이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옥분이는 씨앗 파는 곳을 찾아 무와 배추 씨앗을 샀습니다. 처녀, 농사 지으려고? 상인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예, 배워보려고요. 옥분이는 씨앗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밭으로 돌아온 옥분이는 농서를 보며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땅에 묻었습니다. 아버지, 잘 자라게 해주세요. 옥분이는 씨앗을 심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옆 밭에서 일하던 최 씨가 다가왔습니다. 무얼 심었니? 최 씨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무랑 배추요. 옥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최 씨는 옥분이의 밭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씨앗을 참 정성스럽게 심었구나. 옥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농서에 적힌 대로 했어요. 최 씨가 물었습니다. 농서? 내 아버지가 농사를 하셨어? 아니요, 하지만 평생 연구하셨어요. 옥분이는 품에서 농서를 꺼내 최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최 씨는 농서를 펼쳐 읽어보았습니다. 이거 대단한 책인걸. 똥거름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적혀 있어. 최 씨는 감탄하며 농서를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 지식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최 씨의 말에 옥분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 최 씨는 농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물은 아침 저녁으로 줘야 해. 그리고 벌레가 생기면 이렇게 손으로 잡아. 최 씨는 옥분이에게 물 주는 법과 벌레 잡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야. 내가 도와준다는 걸 알면 나도 욕먹어. 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밀로 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옥분이는 깊이 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옥분이의 밭에서 파란 싹이 돋아났습니다. 옥분이는 새벽마다 밭으로 나가 싹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 옥분이는 싹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무와 배추가 다른 밭보다 훨씬 크게 자랐습니다. 잎은 유난히 푸르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옥분이의 밭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저게 어떻게 저렇게 컸지? 똥밭인데 채소가 저렇게 잘 자라다니.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옥분이는 뿌듯한 마음으로 밭을 돌봤습니다. 3달째 되던 날,
한양에서 온 상인이 옥분이의 밭을 지나갔습니다. 상인은 채소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상인은 밭으로 들어가 채소를 살펴봤습니다. 옥분이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한양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정씨라고 해. 이 채소 내가 키운 거야? 정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 제가 키웠어요. 옥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정씨는 물을 뽑아보려 했지만 옥분이가 말렸습니다. 아직 수확 때가 아니에요. 그래. 그런데 벌써 이렇게 컸어? 이거 한양장에 내다 팔면 큰 돈 벌겠는데. 정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옥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 크기면 다른 채소보다 2배는 받을 수 있어. 내가 팔아줄까? 정씨가 제안했습니다. 옥분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수확할 때 함께 가요. 좋아. 1달 후쯤 되겠구나. 정씨는 옥분이와 약속을 정했습니다. 정씨가 떠나며 말했습니다. 처녀, 잘했어. 이 채소는 한양에서 대박 날 거야. 옥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가르침이 결실을 맺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주막으로 돌아가 김 씨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주머니, 한양 상인이 제 채소를 팔아주겠대요. 김 씨는 옥분이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잘 됐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옥분이는 김 씨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요. 김 씨는 옥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옥분이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1달 후 드디어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옥분이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밭에는 무와 배추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봐주세요. 이렇게 잘 자랐어요. 옥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정씨가 수레를 끌고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 이거 한양에서 난리 나겠어. 정씨는 감탄하며 채소를 살폈습니다. 옥분이와 정씨는 함께 무와 배추를 수확했습니다. 수레에 채소를 가득 실었습니다. 최 씨도 달려와 도왔습니다. 옥분아,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큰 채소는 처음 봐. 최 씨는 뿌듯한 표호로 옥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옥분이는 최 씨에게 절했습니다. 김 씨도 주막에서 음식을 싸들고 왔습니다. 길에서 먹어라. 한양까지 먼 길이야. 김 씨는 옥분이 손에 보따리를 쥐어줬습니다. 감사해요, 아주머니. 옥분이는 정 씨와 함께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옥분이를 배웅했습니다. 저 처녀 정말 대단하네. 똥밭에서 저런 채소를 키우다니. 사람들의 말투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한양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정 씨는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다 펼쳐보자. 정 씨와 옥분이는 채소를 펼쳐 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채소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뭐야? 크기 좀 봐. 배추도 저렇게 큰 건 처음 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 씨가 외쳤습니다. 신선한 무와 배추요.
다른 채소보다 2배 크고 맛있어요. 한 아낙네가 다가와 물을 만져봤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한 개의 단량이요. 정 씨가 답했습니다. 단량? 다른 데는 2냥인데. 아낙네가 놀라 말했습니다. 정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맛보고 결정하시오. 이것만큼 맛있는 무는 없을 거요. 정 씨는 무 한 조각을 잘라 아낙네에게 건넸습니다. 아낙네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달고 아삭해. 아낙네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5개 주세요. 아낙네는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맛 좀 봅시다. 배추도 주세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채소를 사갔습니다. 옥분이는 정신없이 채소를 건네며 돈을 받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수레의 채소가 모두 팔렸습니다. 옥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돈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 씨가 돈을 세었습니다. 은자 50냥이야. 단 하루 만에. 옥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50냥이요? 그래,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정 씨는 옥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옥분이는 돈주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사 올릴 수 있겠어요. 옥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채소를 다 파셨나요? 여자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 씨가 답했습니다. 예, 아까 다 팔렸습니다. 아이고, 늦었구나. 대궐 주방에서 나왔는데.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분이와 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궐 주방요? 예, 저는 주방상궁입니다. 좋은 채소를 구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상궁은 아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수확해요. 그때 대궐에 드릴 수 있어요. 상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한 술의 분량을 준비해 주세요. 얼마를 드릴까요? 옥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궁이 턱을 괴며 말했습니다. 글쎄, 한 수레에 은자 30냥이면 되겠소. 옥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적어요. 오늘 한양장에서 50냥을 받았어요. 상궁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처녀가 감히 대궐 주방의 값을 깎으라고? 옥분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당한 값을 받는 게 깎는 게 아니에요. 제 채소의 가치는 그만큼이에요. 상궁은 잠시 옥분이를 노려보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배짱 하나는 대단하구나. 좋아, 50냥 주지. 옥분이는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채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상궁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정 씨가 옥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대단해, 옥분아. 대궐 주방 상궁한테 당당하게 말하다니. 제 채소의 가치를 알아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옥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씨와 옥분이는 빈 수레를 끌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와 최 씨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김 씨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다 팔렸어요. 은자 50냥을 받았어요. 옥분이는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 씨와 최 씨는 옥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잘했다. 내가 해냈구나. 그날 저녁 옥분이는 김 씨, 최 씨, 정 씨를 주막으로 초대했습니다.
모두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 음식은 제가 장만했어요. 옥분이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놨습니다. 네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옥분아, 내가 정말 대단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최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두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옥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가 옥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옥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옥분이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소는 한양 성 밖 작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묘소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딸이 왔어요. 아버지 가르침 덕분에 성공했어요. 옥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똥밭이 금밭이 됐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옥분이는 묘소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 이름을 빛낼게요. 옥분이는 묘소를 정성껏 손질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옥분이는 두 번째 수확을 마쳤습니다. 술에 가득 채소를 실어 대궐 주방에 납품했습니다. 주방 상궁은 채소를 보고 크게 만족했습니다. 이번에도 훌륭하구나. 임금께 진상하겠다. 상궁은 은자 50냥을 옥분이에게 건넸습니다. 옥분이는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금께서 옥분이의 채소로 만든 김치를 드시고 맛이 일품이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문은 온 한양에 퍼졌습니다. 저 처녀가 대궐에 채소를 납품한데 임금께서 칭찬하셨다니 대단해. 옥분이는 왕실 납품 상인이 되었습니다. 매달 채소를 대궐에 납품하며 옥분이의 돈주머니는 점점 불러갔습니다. 석 달 만에 은자 200냥을 모았습니다. 옥분이는 주막방을 얻어 살며 밭을 가꿨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박진사가 옥분이를 찾아왔습니다. 옥분이, 나 좀 보자. 박진사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습니다. 옥분이가 밭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진사가 고함을 쳤습니다. 그 땅 문서가 가짜야. 내가 술에 취해 도장을 찍은 거라고. 옥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문서는 진짜예요. 박진사는 옥분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땅을 돌려주든지 은자 1000냥을 내놔. 1000냥이요? 그땐 200냥 받으셨잖아요. 옥분이는 박진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끄러. 안 주면 관가에 고소할 거야. 박진사는 옥분이를 밀쳤습니다. 옥분이는 땅에 넘어졌습니다. 최 씨가 달려와 박진사를 말렸습니다.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처녀한테 무슨 짓이야. 박진사는 최 씨를 밀치고 떠났습니다. 관가에서 보자. 며칠 후 옥분이는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박진사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관리가 옥분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박진사의 땅을 샀다는 처녀냐? 예, 맞습니다. 옥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진사가 나섰습니다. 날이 저 계집이 저를 속였습니다. 제가 술에 취했을 때 땅 문서를 빼앗아 갔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사님이 직접 팔겠다고 하셨어요. 옥분이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진사는 증인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제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증언할 겁니다. 증인은 박 진사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리. 박 진사님은 그날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도 있으니 박 진사의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옥분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는 정당하게 샀어요. 증거가 없지 않느냐? 땅을 돌려주든지 천냥을 내놔라. 관리가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 씨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나리, 잠깐만요. 김 씨는 숨을 헐떡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주막주인 김 씨입니다. 그날 제가 다 봤어요. 관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봤다는 거냐? 김 씨가 증언했습니다. 박 진사는 술에 취하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옥분이한테 땅을 팔겠다고 했어요. 제 주막 마당에서 거래했어요. 박 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요. 바로 그때 주막에 묵던 행상들도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봤습니다. 박 진사는 멀쩡했어요. 맞습니다. 옥분이한테 은자 200냥 받고 기뻐했어요. 행상들이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관리는 박 진사를 노려봤습니다. 이것이 감히 관가를 속이려 들었구나. 박 진사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 관리가 호통쳤습니다. 박 진사에게 곤장 30대를 때려라. 그리고 한양 출입을 금지한다. 관리들이 박 진사를 끌어냈습니다. 박 진사는 곤장을 맞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관리가 옥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억울함이 풀렸으니 돌아가거라. 옥분이는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옥분이는 관가를 나와 김 씨와 행상들에게 눈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와 어른들 덕분에 땅을 지켰어요. 김 씨는 옥분이를 껴안았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억울하게 당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조카야, 잘 지냈니? 큰아버지가 비굴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옥분이는 경계하며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혈육 아니냐? 좀 도와줘야지. 전에 절 쫓아내셨잖아요. 옥분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손을 비볐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싫어요. 돌아가세요. 옥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말을 안 듣네. 땅의 절반을 내놔. 우리도 혈육이니 권리가 있어. 큰아버지도 협박했습니다. 안 주면 관가에 고소할 거야. 내가 우리 재산을 가로챘다고. 옥분이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제 땅이에요. 제가 똥을 치우고 농사지어서 번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옥분이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시끄러. 문서 내놔. 옥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최 씨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친척들은 사람들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다음에 또 온다. 각오해라. 옥분이는 이번에는 직접 관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친척들이 자기를 쫓아낸 일과 기생집에 팔려 했던 일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는 고소장을 읽고 친척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너희가 조카를 쫓아내고 괴롭혔다는 게 사실이냐?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발뺌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조카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와 최 씨, 주막 행상들이 다시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다 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옥분이를 괴롭혔어요. 관리는 친척들에게 곤장을 때리고 옥분이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옥분이는 비로소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친척들이 쫓겨난 후 옥분이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달 대궐에 채소를 납품하며 은자를 모았습니다. 석 달 만에 은자 300냥이 모였습니다. 옥분이는 아버지 묘소를 더 크게 손질하고 비석도 세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옥분이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밭 근처에서 쿵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이는 놀라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젊은 선비 한 명이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옥분이는 선비를 흔들었습니다. 선비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급히 주막으로 달려가 김 씨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사람이 쓰러졌어요. 김 씨는 옥분이를 따라 밭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선비를 주막으로 옮겼습니다. 김 씨가 선비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구나. 얼마나 굶었으면. 옥분이는 죽을 끓여 식혀놓았습니다. 김 씨와 옥분이는 사흘 동안 선비를 간호했습니다. 옥분이는 선비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죽을 먹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선비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선비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옥분이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밭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선비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이도령이라고 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이었는데. 과거 시험요? 옥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하지만 돈이 없어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다 쓰러진 것 같습니다. 김 씨가 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어서 드세요. 많이 약하셨어요. 이도령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죽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도령은 죽을 다 먹고 옥분이와 김 씨에게 자기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양반 집안이지만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마저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옥분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혼자 과거 공부를 하셨군요. 예, 이번 과거 시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합격하지 못하면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 도령의 목소리는 처량했습니다. 옥분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시험장까지 가려면 돈이 필요하시죠? 예, 하지만 저는. 이 도령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분이는 방으로 들어가 은자 10냥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쓰세요. 과거 시험 잘 보세요. 이 도령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필요 없어요. 과거 급제하시면 그게 제일 기쁜 일이에요. 옥분이는 이 도령의 손에 은자를 쥐어줬습니다. 김 씨도 옷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이 옷이라도 입고 가세요. 너무 남루하시네요. 이 도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도령은 깊이 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도령은 주막을 떠났습니다. 옥분이와 김씨가 배웅했습니다. 과거 급제하셔야 해요. 옥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반드시 합격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도령은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옥분이는 이 도령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김씨가 옥분이에게 물었습니다. 괜찮겠니? 은자 10량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괜찮아요. 저도 어려울 때 도움 받았잖아요. 옥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과거 급제자 명단이 한양에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명단을 보러 갔다가 돌아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도령이라는 선비가 장원급제했대. 옥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이 도령이요? 그래, 25살 선비인데 장원급제했다고 난리야. 옥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씨가 옥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운 선비가 장원급제했구나. 옥분이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이 도령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이 도령은 한결 의젓해 보였습니다. 옥분이, 김씨 아주머니, 이 도령은 주막으로 달려왔습니다. 옥분이와 김씨는 반갑게 이 도령을 맞았습니다. 장원급제 축하드려요. 옥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도령은 옥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분이 당신 덕분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일어나세요. 은혜 같은 건 없어요. 옥분이는 이 도령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도령은 옥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이, 제가 당신을 알아가면서 감탄했습니다. 똥밭을 금밭으로 만든 지혜와 용기,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따뜻한 마음씨. 옥분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이 도령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옥분이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처녀예요. 도령님은 이제 벼슬아치인데. 이 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당신입니다. 김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옥분아, 좋은 사람이야. 내 마음이 어떠하니? 옥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도령이 답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평생 함께 모셔주셔야 해요. 그리고 저를 존중해 주셔야 해요. 이 도령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평생 제사를 함께 모시겠습니다. 옥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혼인하겠습니다. 이 도령은 옥분이를 껴안았습니다. 김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혼례가 열렸습니다. 주막 마당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였습니다. 김씨, 최씨, 정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옥분이 정말 복받았네. 장원급제한 선비랑 혼인하다니.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옥분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이 도령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혼례 후 옥분이와 이 도령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묘소 앞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사위를 데려왔어요. 평생 딸을 잘 돌보겠대요. 옥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도령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옥분이는 여전히 밭을 가꾸며 대궐에 채소를 납품했습니다. 이 도령은 녹봉을 받을 때마다 옥분이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쓰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같이 써요. 우리 부부잖아요. 옥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과 밭을 오가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존경하며 칭송했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진짜 부부지. 옥분이 정말 현명하게 산다. 혼례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옥분이와 이 도령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대궐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궐에서 새로운 별궁을 짓는다고 하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옥분이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관리들이 옥분이의 땅 근처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 별궁을 짓는다고 합니다. 관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옥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땅 근처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소식이 퍼지자 한양의 부자 상인들이 옥분이를 찾아왔습니다. 옥분이 땅을 팔아주시오. 은자 1000냥을 드리겠소. 한 상인이 제안했습니다. 옥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다른 상인이 나섰습니다. 은자 2000냥은 어떻소? 아니요, 얼마를 주셔도 안 팔아요. 옥분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상인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000냥, 아니 5000냥을 드리겠소. 한 상인이 거금을 제시했습니다. 이 땅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이나 다름없어요. 절대 팔지 않아요. 옥분이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상인들이 떠난 후 이 도령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소? 5000냥이면 평생 편히 살 수 있는 돈이요. 옥분이는 밭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땅이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담긴 땅이에요. 이 도령은 옥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현명하오. 옥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신 다른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요? 이 도령이 물었습니다. 땅의 일부를 팔아서 아버지 사당을 크게 짓고 싶어요. 그리고 가난한 처자들에게 농사를 가르치는 학당을 열고 싶어요. 이 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요. 제가 도와드리겠소. 한 달 후 옥분이는 땅의 절반을 은자 3000냥에 팔았습니다. 옥분이는 그 돈으로 아버지 묘소 옆에 큰 사당을 지었습니다. 사당은 기와지붕의 단청이 아름다웠습니다. 옥분이는 사당 안에 아버지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옥분이는 사당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이 도령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옥분이는 남은 돈으로 학당을 지었습니다. 학당은 사당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난한 처자들에게 농사를 가르칠 거예요. 옥분이는 학당 현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씨가 학당의 첫 번째 교사로 나섰습니다. 내가 평생 배운 농사 지식을 가르치겠네. 최 씨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학당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내가 밥을 지어줄게. 김 씨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정 씨는 학당에서 기른 채소를 팔아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내가 한양장에 내다 팔아서 학당 운영비를 마련하겠네. 정 씨는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령은 벼슬에서 받은 녹봉을 학당 운영에 보탰습니다. 이것도 쓰시오. 좋은 일에 쓰이는 게 제일 기쁘오. 이 도령은 옥분이에게 돈주머니를 건넸습니다. 학당 소식은 온 한양에 퍼졌습니다. 가난한 처자들이 하나둘 학당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농사를 배울 수 있나요? 한 처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옥분이는 환하게 웃으며 처녀를 맞았습니다. 한 달 만에 학당에는 20명의 처자가 모였습니다. 옥분이는 아버지의 농서를 꺼내 가르쳤습니다. 똥걸음이 가장 좋은 걸음이에요. 사람들이 버리는 것에 보물이 있어요. 처자들은 진지하게 옥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최 씨는 밭에서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씨앗을 심고 이렇게 물을 줘야 해. 학당 소식이 대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임금께서 옥분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옥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궐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똥밭을 금밭으로 만들고 학당을 연 옥분이냐? 임금께서 물으셨습니다. 옥분이는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임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효녀이자 지혜로운 여인이로다. 짐이 크게 기특하게 여기노라. 임금께서는 옥분이에게 은자 100냥과 비단을 하사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학당을 더 크게 운영하거라. 옥분이는 감격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옥분이는 대궐을 나와 학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도령과 김씨, 최씨, 정씨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김씨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임금께서 은자 100냥과 비단을 주셨어요. 옥분이는 기쁨에 넘쳐 외쳤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옥분이는 임금께 받은 은자로 학당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가난한 처자들뿐 아니라 홀로 된 노인들도 함께 돌보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배우고 먹고 쉴 수 있어요. 옥분이는 학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분이의 학당은 온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처자들이 학당에서 농사를 배워 독립했습니다. 옥분이 덕분에 제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저도 학당에서 배운 대로 밭을 가꿔서 돈을 벌었어요. 처자들은 옥분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옥분이는 학당을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도령은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지 않아요. 옥분이는 언제나 검소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는 마을 어귀에서 예전에 자기를 비웃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옥분이 정말 대단하네. 똥밭을 전 재산 주고 사더니 이렇게 성공하다니. 한 사람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옥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사람들이 버리는 것에 진짜 보물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옥분이는 아버지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당에 절을 올리는 게 옥분이의 일과였습니다. 아버지, 딸이 왔어요. 옥분이는 사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가르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똥밭이 금밭이 됐어요. 옥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뜻을 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게요. 평생 그렇게 살게요. 옥분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 도령이 옥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사위가 인사드립니다. 옥분이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사당 밖에서는 학당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밭에 싹이 났어요. 정말 신기해요. 옥분이는 일어나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계속 정성껏 돌봐야 해. 해가 지고 옥분이는 밭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똥이 산더미처럼 쌓였던 그 밭은 이제 푸른 채소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전 믿었어요. 아버지를 그리고 저 자신을. 옥분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도령이 옥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제가 평생 존경할 사람이요. 옥분이는 이 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밭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옥분이는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똥밭을 전 재산 주고 사버린 처녀라는 말은 이제 칭송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저 여인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해. 옥분이의 효심을 본받아야지. 사람들은 옥분이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옥분이는 평생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당에 절을 올리고 학당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것에 진짜 보물이 있다. 옥분이는 그 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옥분이는 행복하게 살다가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똥밭을 전 재산 주고 사버린 처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